새 대법관 후보자로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후보가 추천됐는데요. 이번 주 일제히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찬스, 황제 주식, 위장 전입, 대법관 후보자들도 지나칠 수 없는 논란이었습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준혁입니다. 가장 논쟁적인 인물은 이수견 후보자였습니다. 3명의 후보자는 각각 8억 원, 16억 원, 17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재산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지만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자와 가족은 배우자 친형이 대표인 버스회사 비상장 주식을 사 배당금 수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남고속이라는 회사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회사예요. 엄청난 사실은 국가의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동안 2006년도부터 16년간 이 회사에 나간 국고 보조금이 1,374억 7,600만 원이에요. 완전히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후보자는 단 2년 만에 배당으로 투자 수익을 뽑고,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 자녀가 어린 나이에 주식을 취득해 재산을 형성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장녀가 8세 때 이 주식을 산 거예요. 장남은 그것보다 더 어리겠죠. 장녀가 더 나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남은 도대체 뭐 5살이나 됐는지, 우리가 지탄하는 그 황제 뭐 주식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이 예. 이렇게 어릴 때 10세도 되기 전에 이렇게 알짜 주식을 받아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13배의 차익을 누립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어떤 편법 증여나 이런 것으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을 마음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법 증여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겁니다. 이 후보자에 따른 또 아버지 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재개발 지역에 있는 7억 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자금도 아버지한테 받았는데요. 배우자가 조금 무리하고 이런 거래를 해서 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물어보니까 세금은 다 납부를 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거의 필적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몰랐고 남편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박영재 후보자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문제는 서울대 로스쿨에 다니던 박 후보자의 딸이 2023년 1월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시험관리위원 재직 기간과 딸의 시험 응시 기간이 겹친 겁니다. 직계 비속이 곧 로스쿨을 다니고 곧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할 텐데 내가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맞나?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해봤을 것 같아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어쨌든 그런 세심하게 제가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거는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시험이나 합격 여부에 직접 관여하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옹호했고, 결과적으로 딸이 떨어지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따님은 효녀인가 봐요. 누가 봐도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만일 작년에 합격을 했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관리위원으로서 이 재직이 공정성에 엄청난 많은 비판을 제기될 수 있던 상황인데, 후보자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알았는지 따님께서 본인에겐 참 힘든 1년을 보냈겠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받는 큰 오해를 따님이 시험에 떨어짐으로써 많이 또 해소해 준 측면도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결과의 위법성뿐 아니라 과정의 위법성도 따지지 않나요? 끝으로 노경필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 혹시 같은 반이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회를 하시거나 친분이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거나 얘기 나누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라면은 있었던 한 것입니까? 10여 년 전쯤에 그때 제가 서울고등에 근무하고 그때 서울검찰청에 계실 때 한 번 정도 점심에 동기들 모임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외에는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노 후보자는 과거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22년 전 일인데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서 거주할 때였습니다. 몇 년 뒤면 다시 이제 수도권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건지를 고려하면서 집사람이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주소를 지인으로 옮겼는데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경제적 여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또 그 공직자로서 처신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교육에 문제됐다든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노경필,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했지만 이수견 후보자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습니다. 아빠 찬스로 인해서 자녀가 갭 투자를 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는 과정, 금남 고속과 관련돼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뭔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산 형성과 또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축소 제출하거나 대법원 청사 앞에는 자유, 평등, 정의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최후의 결정권자가 바로 대법관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대법관에겐 자질과 도덕성 모두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